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수험생들 추석 연휴 동안 마지막 그 수시 전략을 짜느라 또 분주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자신이 지망하는 그 대학의 원서 접수 기간을 잘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11일 내일부터 원서 접수 시작하는 대학은요. 서울대와 고려대, 중앙대, 그리고 경희대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등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수시 접수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수시 집중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수시 전략 최종 점검을 함께 할 거니까요. 끝까지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지금 현재 수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극히 드문 일이지만 준비는 해놓고 접수를 놓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학마다 마감일 그리고 마감 시각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진학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입시계 베토벤이십니다.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신 오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훈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모두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입시에서 합격의 하모니를 이끌어 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 마에스트로 하나고등학교 김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나고등학교 김학수입니다. 힘들게 달려온 만큼 자신을 끝까지 믿고요.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 대입 합격을 위한 수시 집중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시 집중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심리학과 교수가 되고 싶은 고3입니다. 네, 그렇군요. 수시 6회 전략은 좀 잘 짠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계속 사람들한테 조언 구하고 있어요. 네, 고민하고 있군요. 그래서 오늘 좀 점검을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학수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김학수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수시 전략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서울대학교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인지 궁금하고요. 지균이랑 농어촌 해당이 다 되는데 어떤 전형이 유리할지 궁금해요.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잘 분석할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김학수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이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가 1등급, 수학이 1.09등급, 영어가 1.23등급, 사회가 1.14등급, 평균 1.08등급입니다. 주요 과목 학년별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가 계속 1등급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학이 1.5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가 1등급에서 2등급, 다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B가 1등급, 수학 A가 3등급, 영어가 3등급, 한국지리 2등급, 생활과윤리 1등급으로 평균 2.13등급입니다. 네. 6월과 7월 모의평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어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을 했고 수학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영어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고 한국지리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교과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을 보면 먼저 교내 활동을 먼저 보면요. 1학년 때 학급 반장과 고등학생 글로벌 리더 과정 참가한 게 있고요. 2학년 때 영자신문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네, 수상 내역을 보면 우리 학생이 수상 내역이 참 많습니다.
예, 1학년 때 수학 경시대 장려상, 그다음 선행 부분 표창장 받은 게 있고 영어 어휘력 경시대에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2학년 때도 많습니다. 교과 우수상에서 많은 과목에서 교과 우수상을 받았고요. 네. 영어 에세이 경시대 장려상, 창의적 체험활동 자기소개서 부문 우수상, 3학년 때는 교내 수학 경시대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학년과 계속 이어서 영어 어휘력 경시대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면요. 1지망이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기회균형 선발 전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지망은 연세대 심리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 3지망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학업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서울대를 희망하는 만큼 학업 능력은 정말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김학수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먼저 그 내신 성적을 먼저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국수 영탐 평균 1.08등급입니다. 그래서 네. 최상위 성취도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평균 한 2등급 정도로 조금 낮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요, 내신에서 전 과목에서 1등급을 보이면서 예, 우리 학생의 학습 의욕을 엿볼 수 있는 게 보여지고요. 네. 비교과에서도 말씀드리면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 경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균형 잡힌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학급 회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학생이라고 또 보여지고요. 봉사활동도 교내, 그 다음에 교외에서 어떤 그 학습 봉사나 이런 어떤 유의미한 봉사활동을 해가면서 인성적인 부분도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상도 참 많이 받았고요. 열심히 하는 학생이네요. 최상위 성적의 학생인데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내신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생 지금 서울대와 연세대, 서울교대까지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 목표 대학을 잘 잡았는지 희망대학의 이 합격 가능성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합격 가능성 진단해봤습니다. 1지망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는 적정으로 진단이 됐고요. 2지망 연세대 심리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적정입니다. 3지망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학교장 추천 전형도 적정이네요. 모두 적정이 나왔습니다. 뭐 아주 좋네요. 다 이렇게 3지망 모두 적정이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1지망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대 특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적정으로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기본적으로 내신과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이든 어떤 교내 활동이 좀 우수한 그런 학생이라서 네. 적정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1지망으로 이제 서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이 아까 지역균형이냐 아니면 기회균형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학생이 그 농어촌 그 거주 지역으로 인해서 기회균형 그 지원 자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기회균형 그 전형 보면서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울대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으로 소비자 아동 학부를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데, 생활과학 대학으로 이제 선발합니다. 5명 선발하고요. 네,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이제 서류로 이제 1단계를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으로 최종 합격생을 선발을 합니다. 이제 평가 내용을 보면 학업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그 다음에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 어떤 창의적인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이제 서울대의 어떤 그 전형의 특징이고요. 합격 가능성을 타진을 해본다고 한다면, 네. 지역균형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어떤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지금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약간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균형보다는 그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기회균형 그 선발 전형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과 기회균형 전형으로 이제 두 개 전형 비교해보면, 지역균형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전교에서 좀 정말 잘한다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네, 네. 전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반해서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이제 학업 성취도가 좀 낮은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면에서 조금 학업 성취도가 좀 낮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내신을 포함한 수상 경력과 교내 활동, 그다음에 과목별 세분 인력 특기 사항 등에서도 선생님들이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어떤 역경을 극복한 어떤 그런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좋은 어떤 스토리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예, 충분히 또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서울대 그 지역균형 선발 전형보다는 기회균형 전형이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박문수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그 농어촌 학생 자격으로 서울대 지원을 한다면 농어촌 그 학생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이건 자격 기준을 충족을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을 하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원자와 부모가 이 지역에서 3년 동안 거주를 한 학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 소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3년, 6학기죠. 3년 이상의 교육과정과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그러니까 9년 동안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된다라면 소속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추천을 받는 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추천 명단을 날인을 해서 서울대학교에 좀 제출을 좀 공문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겠습니다. 뭐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2016학년도부터는 이것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지원자, 학부모 모두가 이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이 6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당연히 거주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원 자격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수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김학수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부분 대학이 지원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전략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눠봤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나눠봤는데요.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뭐 내신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전형이라는 거 알고 있죠. 예,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기회균형 전형과 그 다음에 연세대 심리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 우수자 특별전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으로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고려대 심리학과 학교장 추천전형입니다. 그리고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학교장 추천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대부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 뭐 좀 더 추천을 해주시거나 조금 더 보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줄 대학들이 있으면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연세대학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희망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 전형은 희망한다고 우리 학생이 심리학과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교과 전형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도 예,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화면 보면서 좀 자세한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심리학과를 3명을 선발합니다. 예, 단계별 전형인데요. 1단계에서 교과로 100%로 이제 1단계를 선발하고 모집위원회 3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교과 70에 비교과 30으로 이제 최종 합격생을 선발을 하는데,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총 4개 중에서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입니다. 현재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를 비춰봤을 때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가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정업 전형이 중복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 성적 플러스 비교과까지 되게 우수한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과 전형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연세대 이외에는 또 어떤 전형이 또 추천할 만할까요? 네, 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좀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대 심리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서 인문계열 2명, 자연계열 2명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아무래도 내신이 최상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가능한 그 학교에서 가능한 학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의 지원 방법은 전형 방법은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70%랑 면접 30%로 해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하는데 네.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국수영탐 그 4개 중에서 2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에 이제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예, 역시 단계별 전형인데요.
1단계에서 교과 80에 비교과가 20이 들어갑니다. 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70에 심층 면접이 30이 들어가는데 역시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예, 국수영탐 4개 중에 4개의 등급 합이 총 8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전형인데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우수자 특별전형입니다. 역시 단계별 전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반영 어떤 비율을 조금 우리 학생이 좀 더 자세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단계 교과가 28.6%고요. 서류가 71.4%입니다. 약간 좀 비율이 조금 생소한 그런 비율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2단계에서는 교과 20에 서류 50, 그다음에 면접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4개 영역 등급 합이 10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현재 나오는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추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최상위권 학생이지만 남은 기간에 이제 부족한 부분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면 좋을지 우선순위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떤 서류를 더 많이 좀 보완한다든지 이제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자기소개서 더 수정하고 작성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기회균형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본인만의 어떤 역경 극복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입학 사정관 분들이 보셨을 때 참 스토리가 있는 그런 학생이구나, 또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런 역경 극복하고 지금 충분히 우수하게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좀 감동이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한다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면접 준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주로 이제 면접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이 먼저 생활기록부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쓰면서 어떤 면접 질문이 나올까 그걸 좀 염두에 두면서 자기소개서도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면접이냐 따라서 제시문을 주고 그거를 분석해내는 그런 면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시문을 만약에 줬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분석해내고 어떻게 이걸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학생이 면접 유형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시문 분석 면접일 경우에도 우리 학생이 조금 더 그렇게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수능 준비입니다. 지금 보셨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웬만한 대학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길게 봤을 때 정시 전형도 우리 학생이 또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 준비에 이제 원서 접수 다 끝나고 서류 준비 다 끝난다고 한다면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이 저는 세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이 우선적으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자기소개서라고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박문수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자율문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서울대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독서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항 내용을 그대로 본다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또는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한 권당 500자 이내씩 해서 모두 1500자로 쓰면 되겠는데요. 조금 힌트를 좀 드린다라면 네.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정 이유인데요. 그 영향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까 김 학생님 말씀하신 그 스토리라는 부분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지 전체적인 흐름도 같이 보시면서 하셔야 되겠고요. 단서로 또 본다면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내가 왜 그 책을 했는지 이유, 동기 이런 부분을 설명해야 된다는 것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사전에 보낸 입시 상담서를 보니까요. 자기소개서에서 학습 경험을 쓰는 게 좀 어렵다. 그리고 관심 분야에서 독서를 많이 한 것을 바탕으로 쓰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여기에 대해서 김학수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이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시기에는 좀 처음 해보는 것을 다시 쓰기보다는 좀 잘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박문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독서라는 게 서울대에서는 독서를 되게 좀 많이 의미 있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독서 활동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데 어떤가 물어봤는데 저는 과감하게 쓰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을 왜 읽었는가 그 이유와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아니면 필독도서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내가 어떤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아니면 어떤 부분을 너무 제가 채우고 싶어서 이 책을 이제 선정하게 됐다라는 어떤 그런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독서 어떤 활동한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읽고 나서 어떤 그 줄거리나 아니면 내용도 적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학생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 그런 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삶에 어떤 적용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만약 이거를 이렇게 적용했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됐다. 그 변화된 모습까지도 적어준다고 한다면 정말 독서 활동에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독서 활동 쓰는 것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단순히 읽었다가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서울대나 연세대뿐 아니라 교대 진학도 지금 염두를 두고 있는데요. 상담서를 보니까 원래는 심리학을 전공하려고 하는데 어른들 권유로 교대 진학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 교대에 진학해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이 만약에 어른들 권유로 교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진정성 부분에서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학생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네. 만약에 교대를 지원한다고 해도 심리학과 사실 교대가 이렇게 아주 연관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있고 많이 안다고 한다면 우리 학생이 교대를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학을 계속 전공 분야로 했다 하더라도 교대에 지원하는 데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자신의 적성과 연관을 시켜서 좀 진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처럼 교대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교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면접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정말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 정말 많은데요. 우선 면접 대비법에 앞서서 대표적인 대학이죠. 서울교대와 한국교원대의 면접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면접에 대한 대비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서울교대를 보면요. 서울교대 면접은 입학사정관 2, 3명입니다. 두세 명이 교직 인적성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지원자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럼 지원자가 그 답변을 할 텐데요. 그 답변 정도에 따라 수준을 좀 평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면접할 때는 또 인적성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있는 확인 면접도 동시에 시행된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은 한국교원대학교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 면접은 이제 2단계에서 실시를 하게 될 텐데요. 몇 평가 항목으로 본다라면 발표 능력, 그리고 지적 잠재력, 전공 적합성, 교직 적인성, 그 다음에 의지 및 열정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직 인적성 문제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에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가해자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해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였는지 3분의 1으로 발표하는 것들이 예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비 방법을 본다면 그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세 가지만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교육 문제에 관련돼서 본인의 의견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예를 들었던 학교 폭력 문제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교사라는 직업의 좀 특성이 있죠. 그래서 직업 특성상 어떤 사명감이나 소명의식 등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주변에 또는 나라에서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교사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학별로 다른 원서 접수 기간도 잘 체크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대와 연세대, 서울교대의 그 접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원서 접수 기간 정확하게 정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서울대학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내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9월 11일 목요일 10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9월 14일 일요일 날입니다. 18시 저녁 6시까지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연세대학교는요. 현재 접수를 진행하고 있죠. 9월 6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9월 1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17시 저녁 5시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9월 11일 목요일인 10시부터 그리고 9월 16일 화요일 6시입니다. 저녁 6시까지 접수가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담을 다 받아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학생? 네,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됐고요. 네. 교대 준비할 때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알 수 있어서 좋았었습니다. 네,
네, 그 진로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참 네. 우리 학생 대단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자신감 갖고 열심히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리학교수가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수시 지원 전략은요, 서울대의 경우에는 기회균형 특별 선발 전형 1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지원하는 것보다 유리하겠습니다. 수시 추천 전형은요,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전형 외에 연세대 심리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고려대 심리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마무리 팁으로는요, 자신만의 역경 극복 스토리로 감동 있게 기술하라는 것입니다. 수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